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부천병 출신 국회의원 김상희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1개월입니다. 국민들은 민생위기, 안보위기, 민주주의 위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외교 참사와 안보실장마저 줄줄이 사퇴하는 안보 외교 라인의 붕괴를 보면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 참사의 최정점에 대통령이 대승적 결단으로 추진한 한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명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단을 했는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국익은 무엇인지, 회담 이후에 왜 그리 많은 청구서를 받아온 것인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부는 국민 앞에 모든 사실을 소상히 밝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런 답답한 마음을 담아서 질문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게 왜 안 돌아간 건가? 네. 제가 총리님께 질문하는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총리님은 진보 보수 정권 두 차례나 총리를 역임하시면서 또 외교 경험도 많으시지요. 그래서 총리님이 생각하시는 외교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외교의 문제든지 그 외교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와 국가 간에 노력을 하게 되는 건데요. 많은 경우에 이러한 의견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결국 거기에서는 그때의 그런 여러 가지 양국이 처해 있는 그런 여건을 봤을 때 그 자국의 국익이 무엇인지를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익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의 국익을 보위하고 그리고 국격을 높이면서 그리고 인류 공영에 기여하는 것이 좋은 외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우리 총리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 60%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많은 경우에 외교적인 그러한 그 결정을 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 그때의 문제와 그 환경을 봤을 때에는 결국 그 최종적인 외교의 총 책임자가 결단을 해야 할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가 시간이 가면서 국민들이 그때 그 결정이 역시 여러 가지 비판도 있었지만 그거는 중장기적인 우리의 국익을 위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까지 여러 경우에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는 굉장히 한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런 국익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고
그리고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준 굴욕적인 회담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강력하게 지금 규탄하고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한가하게 앞으로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그 국익을 우리들 국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 기자회견 그 생중계 보셨죠? 네,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저도 나름 오랫동안 정치를 했는데요. 참 저는 이런 그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의 그 한일 정상회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참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강제동원 피해자가 명백히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도 완전히 무시하는 말을 하시면서 우리 전범기업 대신에 우리 기업 돈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했고, 구상권까지 지금 청구하지 않겠다고. 그 구상권 청구하는 것이 권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본의 호응을 구걸을 했는데 저는 구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총리께서 보실 때 기시다 총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시다 총리도 본인이 처한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환경이나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나름대로 그 한일 관계를 그 불행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아주 큰 하나의 그런 그 원칙에 저는 나름대로 호응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더 하나하나의 사안들이 나아지는 한일 관계 하에서 이제 협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또 자존심에 그러한 그 큰 상처를 입었다 해서 우리가 그것이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그렇게 또 생각하기도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국격이나 우리의 지금의 국력이나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동북아에 있어서의 안보 문제라든지 또 경제 문제라든지 문화의 문제라든지 또 양국의 국민들 간의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어도 지난 몇 년 동안에 악화된 이런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하나의 그런 합의로 있었고, 이러한 것들은 바로 지난 정부에서도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한일 양국 관계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일본에 가셔서 공언하신 그러한 전직 총리님도 계십니다. 그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봤을 때 이번에 이러한 그 한일 간의 관계 정상화, 이거는 과거를 그 불행한 과거보다는 더 앞으로 한일 간의 협력을 해가지고 한일 간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한국과 일본의 여러 가지 경제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에 있어서 협력을 하고 또 국제적인 이러한 상황에서 기여를 해야 한다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저는 참 어려운 일이었지만 또 쉬운 일이 아니지만 대통령께서는 역사적인 새로운 장을 열었다. 저는 그렇게 총리님 생각합니다. 말씀을 좀 알겠는데요. 그냥 제가 못 듣기에는 너무 추상적으로, 그리고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는 얘기를 자꾸 하세요. 이게 지금 이런 게 지금 사실은 기시다 총리를 비롯해서 일본 그 보수 그 극우 세력들의 논리거든요. 불행한 과거를 벗어나서 새로운 미래로 간다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과거를 직시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과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 문제의 해결은 통절한 반성과 사죄지요. 이것은 이미 이전에도 다 공감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기시다 총리 반응 보십시오.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으로 한국의 조치에 대해서 평가한다라고 자신들은 전혀 상관없는 남의 일이냐 하고 아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아베 전 총리가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표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그 말씀대로 그러한 그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은 결국 최근 몇 년 동안에 악화된 한일 관계를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어느 대통령이나 어느 정부도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가장 아마 편할 겁니다. 그러나 국가의 관계라는 것은 그렇게 갈 수는 없다 하는 말씀이고요. 기시다 총리가 우리 지금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기시다 총리가 이제까지의 모든 그 일본 그 내각이 해왔던 그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특별히 오부치 김대중 대통령의 그러한 그 인식도 받아들인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일본과 일본 행정부와 기시다 총리가 이행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좋은 것이고, 이것을 현재 그렇게 악화된 한일 관계를 그냥 이대로 가게 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정말 이것은 큰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굉장히 많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총리님, 지난 그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한국과 일본 간의 이 악화된 관계를 개선하고자 대한민국 정부도 그리고 국민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화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졌던 불이익이 상당 부분 많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양국 간에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3월 16일 정상회담 이전까지 일본의 반응이 전혀 사실 부정적이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3월 6일 날 해법안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3월 16일 그 정상회담 있기까지 열흘 동안 지금 일본 일본 정부와 정계의 반응이 어땠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일일이 자세히 말씀드리는 제가 묻겠습니다. 그럼 일본 외무상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모르세요? 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거 총리가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외무상의 입장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심이 없으셨습니까? 일본의 입장이 별로 변화가 없다 하는 얘기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지난 몇 년 동안 모든 정부에 있었던 정책 당국자들이 다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 국민들의 상당한 저항과 이미 3월 6일 발표 이전부터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3월 6일 발표하고 일본의 반응, 이 지금 한일의 관계 한국과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총리가 잘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아니고요. 한일 간의 관계가 이런 상태로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의견도 굉장히 이런 강했다는 갈 말씀을 수는 드립니다. 없다라고 하는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거는 안 되겠다.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동안의 어려운 과정에서 대부분 해결이 됐다. 저는 거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한일 간의 관계는 최악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해보세요. 왜 그동안 지금 총리가 파악하는 한일 관계가 최악이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한일 관계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요?
우선 한일 간의 이 어려운 안보 환경 속에서 긴밀한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제 문제도 물론 뭐 세계 품목에 대한 규제라든지 화이트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괴로웠지만 한마디로 한일 간의 정부 간에는 거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대화가 없어서 무슨 어려움이 있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한민국하고 얘기를 네? 해봐야 파괴하는 국가하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지소미아가 얘기였거든요. 완전히 중단된 게 아니죠. 보류됐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죠. 아니 불안정하죠.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지소미아가 누구의 안보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 우리의 안보에도 중요하죠. 그건 당연하지 저는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님하고 아니, 논쟁을 북한이 할 수 핵을 있어요. 쏘고 그렇지만 미사일을 네, 쏘고 이 하고 정보 있는데 공유는 일본의 안보에 더 기여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안보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럼 또 그러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그러니까 지금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한일 간의 관계가 악화돼서 도대체가 뭐가 문제가 됐었던 거죠? 경제 문제, 어떤 문제? 네, 화이트 리스트, 그리고 수출 규제 문제, 우리 국민들과 정부의 노력으로 굉장히 많이 해소됐다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의원님, 무역이라는 거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자유롭게 본인들이 할 때 해야죠. 그거를 일일이 정부에 가가지고 허가를 받는 게 그게 정상적입니까? 아니 그걸 누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돌아갔다는 거에 네, 저는 왜냐하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장의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잘 그런 돌아가질 수출 규제와 못했습니다. 화이트 리스트는 우리 기업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일본 기업이 상당한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있었고 일본 기업들이 또 요구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에 있다든가 이걸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 발자국도 발전을 못 시킨다든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근거를. 아니 자유롭게 해야 할 무역을 건건히 서류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도장을 받고 도장을 받는다는 얘기는 도장을 안 찍으면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찍어줬겠죠. 그러나 그거는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총리님, 지금 그 부분은 한일의 한국과 일본의 경제인들의 같은 애로사항이었어요. 같은 애로사항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치열한 노력 끝에 많은 부분이 해소됐고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더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저는 왜 이렇게 16일 날 이런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지를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이거 보십시오.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우리 두 정상은 평가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해법을 만들어 가서 숙제검사 받듯이 일본에게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해보자고 한 것이 지금 이번 정상회담인데 이런 게 정상회담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걸 계기로라는 얘기는 2018년 판결에 의해서 소위 그 한국에 있는 그런 기업들의 자산을 강제 집행을 하겠다는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한일 간의 관계는 더 이상 제가 나빠질 수 말씀드리는 없을 것은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렇게 것은 나빠졌기 때문에 그 도를 치우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양국 간의 국민들이 잘 교류하고 기업들도 더 많이 교류하고 또 정부 간에도 더 많이 미래지향적인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이런 것들을 계기로 이러한 그 도를 치운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앞으로 한일 간의 관계가 정말 서로 바람직한 그런 관계로 가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정상회담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기시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이 조치를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정상회담에서 바로 이 해법을 잘했다, 앞으로 잘해라, 그리고 앞으로 잘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이 일본을 가신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정상회담이 끝나고 의제도 없었다는 모든 얘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독도 문제, 후쿠시마 문제,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의원님, 여러 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부 또 여러 기관에서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독도 문제는 논의한 적이 없고 기타 문제도 논의한 적이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입장은 독도가 국제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의 영토고 우리가 다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영토인데 누가 어떻게 자기 영토라고 하느냐 하면서 일본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강하게 저희가 저항도 하고 여기에 있는 대사관의 책임자도 불러가지고 아주 엄하게 그렇게 항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논의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계속 논의했다고 그러시면은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저는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사실은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굴욕적으로 이렇게 해법을 갖다가 바쳤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본에게 받아와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후쿠시마 문제 우리가 제기했어야죠. 독도 문제 우리가 제기했어야죠. 왜 그 제기 못? 교과서 문제 바로 끝나고 나서 교과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교과서 문제 거기서 짚고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대한민국에서 엄하게 앞으로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한 번의 회담을 통해서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고 이제 그러한 돌덩이를 치운 노력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를 다 논의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총리님의 발언 굉장히 유감입니다. 어떻게 30년 넘도록 투쟁해서 우리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쟁취한 사법적 권리를 돌덩이로 비유하십니다. 그 사법적 권리는 이미 2005년서부터 시작된 민관협의회에서도 다 논의를 해서 이러한 방안, 유사한 방안을 논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7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2015년까지 약 7만 9천 명에 대해서 정부 예산으로 6,800억으로 보상을 해줬던 거거든요. 그때에도 분명히 이러한 보상을 일본에게 요구할 수 있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리다라는 판단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논리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우리 총리님이 역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눈치 보지 마시고 어찌 보면 지금 당장 그만둬도 여한이 없을 만큼 많은 역할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대통령님께 총리님의 소신을 소신껏 조언을 해서 더 이상 외교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참패이고 일본의 완승입니다. 정부는 미래의 지향적 한일 관계를 꿈꾸고 있지만 대통령이 호기롭게 들고 간 강제동원 해법안은 절대 실현될 수 없습니다. 또한 추가로 받아온 청구서들로 인해서 한일 관계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해결이 아닌 새로운 문제의 시작을 알리는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윤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